안녕하세요. 주준아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지수는 모두 금요일 반대 매매 물량을 받고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최근에 낙폭이 과도했기 때문에 블랙스완이 출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현재 자리에서 일정 기간 동안은 반등세 이후에 어느 정도 반등 후에는 횡보 장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후에는 하락 추세가 이어지는지 아니면 상승 추세를 만들어갈지는 상황을 지켜봐야 합니다. 현재는 공포심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현금으로 투자한 분들은 주식을 무자비로 팔아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완전한 바닥을 정확히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나고 나야 그 자리가 바닥이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죠. 며칠 전 투매가 강하게 발생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이러한 투매 자리를 기반으로 주식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선이 생기게 됩니다. 지금 같은 자리에서 매매를 이어나갈 땐 개별 종목별로 손절 라인을 철저하게 잡고 용기 있게 매매에 나서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포기했고 큰 손실 구간이기 때문에 그 손실 구간 안에서는 투매할 물량이 아니라면 매도 물량이 출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판단이 틀려 손절 라인에 도달하면 철저히 손절을 하고 다시 바닥을 잡는 모습이 확인될 때 재매수를 해도 늦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수가 지속 하락할 때 적극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반등을 이용해 조금씩 매수에 나서는 것이 조금 더 싸게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사실 돈이 어마어마한 기간 투자자가 아니라면 처음 떨어지기 시작할 때부터 지속 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수에 나서게 되면 한정적인 현금을 활용하면서 지속 물타기를 하게 되고 실제로 손실이 더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대부분 초보 투자자들은 카카오나 네이버, 삼성전자에 이러한 물타기 매매를 해서 지금쯤이면 현금이 소진되고 손실이 불어나 있는 상황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반등이 나오기 시작할 때 매수에 나서고 시세를 살펴본 이후에 매수를 하는 것이 지나고 보면 오히려 더 싸게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녹인 구간에 진입한 ELS 상품에 관련된 기사와 함께 종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LS는 특정 지수나 종목이 일정 수준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비교적 고금리의 이자를 주는 파생 상품입니다. 최종 만기 이전에도 중간 평가에 거쳐서 별도로 설정한 기준 가격을 넘으면 조기 상환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조기 상환액이 급감하는 것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커진 ELS가 그만큼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기까지 정해진 기준을 넘지 못하거나 만기 전이라도 녹인 배리어, 즉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주가 기준에 진입하게 되면 원금이 손실될 수 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발행된 ELS 가운데 66개가 녹인 배리어에 진입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녹인 배리어에 진입한 종목 한 종목만 보고 가도록 할게요.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는 LG 생활건강입니다. ELS 파생 상품을 발행하고 사람들에게 원금 손실 가능성에 대해 설명은 하겠지만 ELS에 가입하는 사람들은 설마 LG 생활건강이 이 좋은 회사가 반토막이 나겠어? 라는 생각으로 몇 푼의 이자라도 받을 생각으로 가입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발행한 뒤 ELS를 발행한 세력들은 어떻게든 이 주가를 녹인 배리어에 진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야만 ELS 가입자들의 손실을 자신의 이익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행에서 안전하다, 설마 이렇게까지 하락할 일은 거의 확률이 희박하다라면서 상품을 권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에서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LG생활건강, 카카오, 삼성전자 등 개인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까지 빠질 것이라는 생각하지 못했던 회사들이 말도 안 되는 하락 구간에 진입하면서 연계된 ELS는 원금 손실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파생 상품들을 발행하고 상환 기간 없는 공매도를 통해 주가를 끌어내리고 원금 손실을 초래하게 만듭니다. 이것이야말로 주가 조작이고 자신들의 의도대로 시장을 가지고 놀고 있는데 이것을 묵인하고 제도 개선에는 관심이 없는 관피아들이 한패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녹인 배리어에 진입한 이후에 투매를 받고 오늘 급반등을 하는 모습입니다. 가치투자 주식 황제 존 네프처럼 하라는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투자 업계에 평생을 종사한 내게 사람들은 여러 가지 꼬리표를 붙여주었다. 그 하나가 바로 가치투자자다. 내가 가치투자를 지향하게 된 것은 전설적인 인물 벤자민 그레이엄과 데이비드 도드의 선구자적 연구 덕분이었다.
대공황이 한창이던 시절 두 사람은 투자자들로부터 외면받은 주식이 오히려 유행하는 주식보다 더 큰 수익을 낳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일부에서는 나를 역행 투자자라고 부르기도 한다. 가치 투자에 비하면 약간 모호한 개념이지만 나만의 완고한 스타일을 잘 드러낸 표현인 것 같다. 여러 가지 꼬리표 가운데 내가 가장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것은 저PER 투자자이다. 과거 윈저를 운영하며 내가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것이 바로 PER이기 때문이다. 윈저와 함께한 30여 년간 나는 헐값의 저PER 종목을 찾기 위해 시장 구석구석을 헤매고 다녔다. 그리고 시장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우리는 마치 종교적인 신념처럼 우리만의 전략을 고수했다. 저 PER 투자가 효과적임을 입증하는 통계 자료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그 중에서도 내가 가장 자신 있게 내세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윈저가 실제로 거둬온 실적이다. 저 PER 종목은 헐값에 거래되는 경우가 많다. 대다수 투자자들이 저 PER 종목의 수익과 성장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만일 당신이 저 PER 종목에 투자하려 한다면 저가로 거래되는 종목 중에서 실제로 성장 가능성이 낮은 종목과 단순히 저평가된 종목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내가 남들이 무시하는 종목에 각별한 관심을 갖는 가장 큰 이유는 주식시장의 분위기가 인기 종목에 치우치면서 우량 기업의 가치가 저평가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전부는 아니지만 한바탕 파도가 휩쓸고 지나가고 나면 많은 기업이 이전보다 훨씬 나은 평가를 받는다. 이런 기업은 과거에도 건실하게 수익을 창출해 왔으면서도 군중심리에 휘말린 투자자들 때문에 무시받아온 경우에 해당한다. 너나 없이 인기주만 찾아 헤매던 대중과는 달리 우리가 택한 방향은 그 반대였다. 윈저에서는 유행하는 종목에만 몰리는 시장의 집중 현상을 오히려 역이용했다. 모두가 무시하는 비인기 종목을 찾아 저평가된 상태에서 적정한 수준까지 주가를 끌어올리는 것이 우리의 목표였다. 이 방법은 상대적으로 쉽고 리스크도 적지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우리를 위대한 바보라며 조롱하곤 했다. 이 전략은 윈저의 실적을 이중으로 뒷받침했다. 상승세의 종목을 선택했다는 점이 그 첫 번째였으며 하락 가능성이 적었다는 점이 그 두 번째였다. 하늘 높을 줄 모르고 치솟다가 사소한 악재에도 맥없이 내려앉는 성장주와는 달리 저 PER 종목에 큰 기대를 거는 사람이 많지 않다. 반면 저 PER 종목의 수익성은 기대 이상일 때가 적지 않으며 누군가 이런 종목으로 돈을 벌었다는 소문이 퍼지면 곧바로 시장에 관심을 끌게 된다. 따라서 주식 투자를 하여 여윳돈을 넉넉하게 마련하고 싶을 때는 대중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비인기주를 사서 투자자들이 그 종목의 장점에 눈을 떴을 때 파는 방법이 가장 현명하다.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은 공매도와 신용의 반대 매매로 인해 투매가 투매를 부르며 저평가 상태에서 거래되는 기업들도 마치 기업이 망할 것처럼 많이 하락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였고 지난주 금요일은 반대 매매로 인해 신용융자가 1.6% 감소했고 예탁금은 1% 정도 증가했습니다. 현금으로 투자했다면 절대 투매에 동참하지 말라는 의견을 드렸고 시장의 완전한 바닥을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천천히 조금씩 매수하는 것이 좋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실전 투자를 하면서 대중과 달리 다른 방향으로 선택해 매매를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내가 들어본 적이 없는 기업에 투자한다는 것도 쉽지 않고 주가의 바닥은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투자를 했다 해도 큰 수익까지 기다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비인기 종목의 경우 거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은 수량을 매수할 경우 시장의 투매로 종목이 하락할 때 매수 수량이 없어 손절로 매매를 중단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런 종목들을 매수할 때는 철저한 분석과 큰 용기가 필요하고 용기 있는 자만이 큰 수익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존 네프의 책처럼 처음 실제로 성장 가능성이 낮은 종목과 단순히 저평가된 종목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는 시장의 하락으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저 PER 상태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저 PER 종목들 몇 종목 함께 살펴보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실 종목은 하림지주입니다. 하림지주는 PER이 2.49에 PBR은 0.3인 종목입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지주회사들은 엄청난 저평가 상태에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사람들의 시선은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소외되고 저평가된 종목들이 어느새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부정적인 시선에서 긍정적인 시선으로 주식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소심파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사람들이 주주로서 팔지 않고 장기 투자를 하면서 좋은 이야기가 들려올 때 새로운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비싸게 사주면서 거래량이 없이 꾸준히 올라야 제대로 된 가치를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가가 쉽게 흥분을 하면 상승하다가 금세 중간에 매수하면서 들어온 사람들이 포기를 하면 다시 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식시장에서 100명 중에 99명이 손실을 보고 1명이 수익을 볼 수 있는 것은 대부분 99명이 1명에게 주식을 싸게 팔아넘기고 그 1명이 보유한 주식을 비싸게 사주기 때문입니다. 투자를 하면서 이 말의 의미를 반드시 생각해봐야 조금이나마 주식 시세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큰 돈을 투자하지 말고 지속해서 작은 돈으로 투자에 대한 감과 연습을 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다우 기술입니다. 다우 기술은 키움증권을 비롯하여 167개의 종속회사를 두고 있는 중간 지주회사입니다. 키움증권의 영향이기도 하지만 매출과 이익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키움증권이 성장함에 따라 키움증권 IT 아웃소싱 규모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다우기술은 코스닥 버블 때 큰 시세로 44,000원까지 상승을 했다가 버블이 꺼지고 난 이후에 회사의 성장으로 장기적으로 우상향해 왔습니다. 단순히 차트로 3만원대의 매물대를 보고 지속 조정이 들어오고 있지만 회사의 가치는 이미 너무 낮은 밸류에이션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BPS는 이미 전고점인 4만원을 훨씬 넘었고 PER이 2.12로 저평가 상태에 있습니다. 배당도 3.38%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은 한 번에 버블로 큰 시세를 주었고 그로 인해 아주 장기간 동안 이 매물대를 뚫지 못해 저평가 상태로 머물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투기적인 관점으로는 3만원을 돌파 이후 4만원을 돌파하고 나면 대중들이 관심을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 대중들은 어느 정도 시세가 크게 상승하고 좋은 이야기가 나와야 관심을 갖게 되면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저 PER 종목이라도 대중들이 주식을 매수하고 시세가 꺾이면 단기간 시장의 하락에 일시적인 투매가 나올 수 있습니다. 대부분 투매 시기에는 기업의 가치와 상관없이 공포 심리로 주식을 가격과 관계없이 내던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투매 시기를 잘 활용해야 저평가되고 좋은 주식을 더 싸게 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일정 부분은 주식에 항상 투자되어 있으면서도 일정 부분은 또 현금을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포기하는 순간에 반대로 주식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한화생명입니다. 보험주는 경제 성장에 따라서 꾸준히 우상향하는 종목입니다. 삼성화재가 업계 1위로서 외국인들에게 자본시장이 열릴 때 PER이 1에 불과한 종목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저평가 종목이었기 때문에 저가에 매수했다면 삼성화재가 장기 투자 종목으로 거의 최고의 수익률을 거둔 종목입니다. 저희가 한화생명을 현재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최근 보험업계는 GA 대리점을 통한 영업이 활성화되고 있고 영업 조직이 탄탄한 삼성화재보다 그동안 업계에서 2위에서 3위의 영업 조직이 조금 부족한 회사들이 대리점 조직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 조직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고정 비용을 줄이면서 성과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게 되기 때문에 업계 2위에서 3위는 이러한 영업 조직이 강화될 때 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분기 실적이 좋지 않다고 할지라도 너무나 저평가 상태에 있고 현재 금리 상승기에는 채권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평가 손실이 발생해 이익이 적게 날 수 있지만 사실 보험사는 손실이 아닌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기존에 가입한 기존 보험에 대해 지급해야 할 수익은 비슷하지만 회사가 그 돈으로 운영하는 수익은 엄청나게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은 마음 급한 투자자들은 매수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저는 1,000원대부터 매수했기 때문에 아직도 수익 중이고 일부 떨어질 때 추가 매수하긴 했지만 2,000원을 깨도 더 매수할 것이기 때문에 아주 천천히 매집할 생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채권 가격이 하락과 회계제도 변경에 따른 단기 악재로 인해 주가가 더 급락한다면 기회로 생각하고 추가 매수할 예정입니다. 어려운 시장일수록 정신무장을 더욱 강하게 하고 용기 있게 나서야 합니다. 개별 종목별로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 손절가와 멀지 않다면 모험을 하기에도 충분하게 시장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저녁 되시고요.
주준환 여기서 이만. 안녕.